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 규탄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정면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재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이신 재훈호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 기념일은 중국의 6.25 침략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 정권을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침략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 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 사드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맹, 혈맹 동맹인 미국이라는 사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파쇼 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에 가까울 지경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 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일동,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재훈호 사무총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이고 또한 정치평론가이시며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시며 정치학 박사이신 박태우 박사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참 날씨는 기가 막힙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루 이틀 앞둔 여전히 날씨는 아름다운데 지금 나라 형편을
안팎으로 되돌아보니까 아주 새빨간 나라가 됐, 단풍이 물들듯이 새빨간 나라가 됐습니다. 이 빨간 정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빨간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탈미, 종북, 친중 노선을 버리지 않고 지난 3년간 국민의 열망과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줄기차게 유사 전체주의 정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해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본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사례도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공권력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이 정권의 아주 적나라한 음모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내 문제적으로 하도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 주제 중에 하나인 중국 공산당이 지금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더니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드디어 6.25 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기 위해서 한 전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망언을 했어요. 이 정부가 친중 노선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명확한 증거 하나가, 이런 망언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방장관이 나서서 규탄을 하고 중국 공산당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논평 한마디 내고 끝내버렸어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어제 뭐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데 내 문재인씨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단 한마디 하는 걸 못 봤어요. 경제 문제도 자화자찬. 뭐 어디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는 참 암울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6.25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스탈린이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김일성이가 하도 이 기회에 적화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자료는, 공개된 자료에서는 7, 8개월 동안 허락을 안 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러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정권을 만드니까 그때서 김일성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마오쩌둥이가 통일한다면 소련도 지원을 하겠다. 6.25는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김일성이 혼자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 왜? 스탈린은 중국을 어떻게든 미국과의 적대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냉전체제에서 소련 쪽에 활용하려고 만든 국제전쟁입니다. 김일성은 하수인에 불과했고 그 소련의 국제정치적인 판 속에서 마오쩌둥과 함께 놀아먹은 그런 전쟁이에요. 물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소련의 외교문서가 공개되고 전세계 사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시진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도 아주 다급합니다.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많아요. 미국과의 대국 굴기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중국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등소평의원을 무시하고 5년씩 나눠 먹으라는 혼자 독재 체제를 갖는 중국의 공산당이 과연 중국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중국의 국내 정치적으로도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과의 대결 구조, 미국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그런 모든 탓을 돌리는 중국 시진핑의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망언을 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탈미, 반일, 종북, 친중으로 가겠다는 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싱턴에서 학술회의가 있었잖아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라는 자, 잘하는 얘기도 참 점잖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잖아요. 예? 중국도 없는 소리 하잖아. 중국도 없는 소리. 이 정권은 친중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듭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민국이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협력 체제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양반 연대 정액과에서 국제정치 강의하고 국제정책을 공부한 사람인데 주사파 권력에 국가가세하는 대표적인 어영학자가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그 양반한테 과거에 수업 들은 것이 부끄러워. 대학원 시절 한미동맹을 맺을 때 그럼 소련이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알면서 한미동맹을 맺었지. 국제정치는 냉정한 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견제하는 국제정치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이 주사파들의 잘못된 우물안의 개구리식 사고로 대한민국의 외교가 완전히 절단났어요. 국가이익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뿐이 아니라 이수혁 대미외교에 최선전에 있는 이수혁 씨도 중국 공산당 돕는 발언하고 말이죠. 과거 70년 미국하고 동맹했다고 앞으로도 할 필요가 있느냐. 한미경중?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미동맹 파탄나면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알기를 발밑에 때만큼도 안 할 거예요. 그나마 한미동맹에 있고 미국이 받쳐주니까 이만큼 대우받고 중국 공산당이 무시 못한다는 것을 이 주사파 정권 친중연대들은 알면서 하는 건지 모르면서 하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산하에 11월이면 단풍이 빨갛게 물들듯이 대한민국은 빨간 나라가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주의 삭제되고 이상한 연방주의니 분권이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는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무너지고 공수처 띄워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 이리저리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깊이 진행돼서 이제는 북한보다는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주한미국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가 되기 전에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친중정권, 종북정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아무리 보아도 대한민국이 살 길이 안 보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국적 기업으로 대한민국에 불을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대기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를 두고는 장사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중국 공산당을 뒤엎고 핵무기를 120기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분석했듯이 세계 전쟁의 주기가 지금 미중 패권 구도로 인해서 다시 그 주기가 온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결 구도로 가게 돼 있고, 시진핑의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결 구도가 동아시아의 산판 하약구로 타진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사파 정권은 거짓 평화 논리, 거짓 민족 논리로 혹세무민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네 곳에 중국 공산당이 노리는 화약구가 있습니다. 항미원조전쟁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다시 한번 동아시아에 불꽃을 튀기면서 시진핑 절대 권력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음모가 숨어있는 것을 이 정부가 모른다면 이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가장 전쟁의 가능성이 많은 곳이 한반도입니다.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권 물러 터졌어요. 반미합니다. 국민들 정신상태 썩었어요.
뭐가 뭔지가 모르고 있어. 나라가 망하는데도 아직도 이 빨간 정권에 50%의 지지를 주고 있는 이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내가 시진핑이라도 가장 만만한 상대가 한반도에 지금 6.25 때를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약고가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원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선언하니까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렇게 국제정세가 가파르게 돌아갑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연일 미국과 중국의 함선과 비행기들이 일촉즉발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가까이 있는 센카쿠 열도도 언제든지 화약고가 폭발할 수 있는지 얘기해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이유가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한미동맹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이쪽을 미일동맹, 그리고 호주, 인디아 이렇게 함께 코드를 통해서 다자협력 제재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겠다는 냉정한 국제정책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민족 공존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수개월 동안 17,000명을 숙청했습니다. 본인의 권력에 반대하는 부패 명분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옥죄이고 있고,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면서 지금 화약고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6.25도 왜곡하면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는 전체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중국 공산당한테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은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가짜 민주주의 세력이요, 가짜 평화 세력이요, 대한민국의 번영을 허물는 거짓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 비록 힘은 없고 지난 3년간 끝까지 투쟁하면서 외쳐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잠에서 깨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서울 시민과 당원동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6.25 남침의 역사와 한반도의 정세 분석해 주신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언자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전 원광대 역사학 교수이시고 현재 우리 공화당의 애국정책연구원장이신 이주천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6.25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6.25 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시절에 이 길거리에 가면은 전차가 있었고 이 상위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의 국민학교 시절은 선생님들이 시작이 6.25로부터 시작해서 6.25로 끝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50년대에 소위 저희 국민학교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 이 나라는 6.25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압록강이 얼었을 때 중공군이 25만 명이 평안북도 쪽으로 내려왔던 것이 10월 19일자입니다. 바로 70년 전 우리나라 압록강 쪽이었습니다.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가서 소위 자유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지시한 행덕회 총사령관을 유시해서 소위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전혀 선전포고도 없이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해서 이 나라가 결국은 거의 멸망 직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은 10월 25일자 연설에서 그들의 공산당의 정의의 전쟁이 있다,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을 무찔렀다, 이렇게 역사 왜곡과 망언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엘친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6.25는 북한 괴뢰군이 서울을 남침함으로써 시작한 남침이었다, 그 증거를,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김일성은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화끈하게 밀어버리면 남한을 적화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면서 병력과 군사원조를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전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만주에 있는 조선의용군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차출해서 한강 다리를 건너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중국 공산당에서 활약했던 조선의용군 정예 부대가 이 서울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역시 우리 일사후퇴를 경험했던 그 중국군의 일회전술로 인해서 우리 유엔군은 거의 괴멸 수준으로 패배를 맛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에 10월달에 12월달에 소위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에서 문재인의 운명에 의하면 문재인의 아버지가 12월달에 제19단 알몬드 서장이 지휘한 흥남 철수작전 미 해병대 사단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문재인의 아버지가 거기에 미군의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다, 거기 거제도에서 문재인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군은 문재인 가족의 생명을 구한 은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지금 반미 친중 용공 정책을 펴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됐는지 학교 교육이 잘못됐는지 단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상구에 15일 동안 있어서 마지막 날 영도다리 쪽으로 갔는데 그 영도다리가 그렇게 빨갛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복면 가왕을 보면서 1등이 누군가 2등이 누군가 눈에 불을 켜면서 그 가수왕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슨 긴급 구호 자금을 이번에는 한 번 더 줄지 못할까 하면서 정부에게 모든 그런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지금 외쳐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3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처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체주의, 한국판 나치스식 좌익 독재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김일성이 원한 남북 고려 연방제의 달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북 고려 연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이 원하는 호드, 인도, 호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런 나라의 사자 인도 태평양 회담에 들어갈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기부 장은 주사파의 꼭두각시들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의 이 수상들이 김정은 눈치를 보듯이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예예예 하면서 두 사람이 지시한 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개헌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단계 공사라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믿는 구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자 시진핑 공산당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0월 10일 날 열병식을 김정은이가 3시간 동안 했는데 그 모든 재래식 그 다음에 비대칭 무기의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 주계인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너 엿 좀 먹어봐라 해서 엄청나게 군사 지원을 한 대가로 지금 북한은 재래식뿐만이 아니라 핵 중장거리 미사일에서 벌써 사정거리 15,000km 미국의 워싱턴 뉴욕을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 전략적 무기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 바퀴가 22개짜리 아닙니까? 텔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미중 패권 전쟁이 보다 더 가속화될 텐데 인도하고 중국 국경선에서 그 다음에 홍콩 문제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 일본 생각구 열도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런저런 국지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만과 한반도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휴전선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유엔군과 미군이 평택에서 이번 6월달에 병력이 감축되면서 전투부대가 내년 6월달에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문재인 정부는 휴전선에 있는 지뢰밭을 제거했고 북한 괴뢰군이 침공해오는 탱크벽을 뭉갰습니다. 군단병력 없앴습니다. 얘네들 서해안 지구에 간첩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거기에 보호초상 훈련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초소, 경비초소도 없앴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쌀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탱크에 기름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지만 만약에 시진핑이가 쌀과 기름을 배급해 준다면 그들은 24시간 만에 서울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태는 모든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계산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보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문재인의 아버지가 원했던 문재인의 아버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근데 문재인의 사상적 고향은 사상적인 조국은 바로 북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설마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49% 이거는 말이 안 될 많은 국민들이 3년 동안 속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에 속고 속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자들은 이 KBS, MBC, TBC 이런 바보 상자 이 TV 보지 않기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나라는 이렇게 부죽죽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시진핑에게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용공 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제가 눈을 뜨면서 세상 하늘나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신보다도 저의 육신의 안위보다는 저의 아들, 딸, 저의 후손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나라, 보다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여기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6.25를 통해서 국제공산주의자와의 다시 한번 일대 항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유진영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소위 그러한 마스크를 끼면서 북한과
중국을 위시한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다시 한번 대만, 한국, 홍콩 또 전 세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코민테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자유준영과 연대해서 이런 21세기의 중국 공산당을 이 수군화하는 이런 국제공산주의의 세계적화의 업무에 맞서서 앞장서서 다시 한번 6.25 때 중공군을 물리쳤듯이 투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학 박사님답게 자세한 설명 주신 우리 이주천 원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6.25는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모태통, 소련의 스탈린, 동족상잔의 비극의 침략 전쟁입니다. 그러나 6.25 남침 역사를 왜곡하고 중공을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공화당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이렇게 6.25 남침의 역사를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거꾸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역사를 왜곡하면서 6.25를 북침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시진핑도 정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전교조와 시진핑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태평하십니까?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러한 역사 왜곡 앞에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 광화문 광장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분향소를 저 북측 광장에 세웠는데 여러분 북측 광장에 가보십시오. 이제 북측 광장에는 전의경이 깔리지 않았었는데 북측 광장마저 화분을 갖다 놓고 전경과 의경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성지처럼 여기는 이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시고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과 함께 해주셔야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 규탄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특히 유튜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우리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 규탄하는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6.25 남침 역사를 왜곡하는데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태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좀 알릴 수 있도록 유튜브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